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의 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IT 플랫폼 기획 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핵심적인 서비스를 기획하는 방법과 그 마케팅 전략을 어떤 식으로 구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용 계획 및 투자를 받기 위한 그 투자의 기본 컨셉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그 핵심 서비스 기획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플랫폼이든 뭐든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그 다음 행동을 뭘 해야 될지를 좀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디어 이거 정말 획기적인데 이런 거 만들어지면 대박 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를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그 중에 이런 중요 기능만 있으면 돼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이걸 사업화할 아이디어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핵심 서비스를 기획해 놓으면요, 앞으로 한 세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본인이 갖고 있는 IT 아이디어를 상세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실제 그 계획들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그 서비스 아이디어가 더 좋게 만드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두 번째가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이제 투자를 받거나 우리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그 핵심 서비스 계획을 하고 나면 정리가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서비스 계획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컨셉을 잡아야 돼요. 내가 무슨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지.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예시에 나왔던 거, 소개팅 서비스를 만들자, 소개팅 플랫폼을 만들자. 근데 내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 그걸 가지고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할 대상을 잡아야 돼요. 자, 이거를 20대 어린 그 친구들이 할지, 아니면 30대에서 40대의 그 중년층이 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나이대에서 할지, 아니면 전 연령대에 할지, 이 타겟에 따라서 같은 서비스라도 완전히 컨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타겟의 범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타겟을 가지고 일을 할지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실제 이제 내 컨셉과 타겟에 맞춰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서비스가 잘 될 거에 대한 상세 기획,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돈을 버는 게 플랫폼 사업의 기본이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모델을 구체화시키는 부분까지 돼야지, 요 정도는 갖춰줘야지 실제로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플랫폼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춰져 있다라는 내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자면, 서비스 컨셉을 잡을 때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순서로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 요 내용들은 이제 그대로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PPT 형태로 예쁘게 만들어지면 제가 말한 IR이나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위한 IR 자료 혹은 내 사업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라는 거 명심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소개팅 플랫폼 기존 거가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그 아이디어의 컨셉을 할 때 기존에 있던 문제점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걸 해서, 실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라는 건 기존에 불편하거나 기존에 없거나 뭔가 기존보다 더 나은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그 배경에 대한 설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누군가한테 소개를 할 때, 야, 지금 이런 게 전혀 안 되는데 이걸 해.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배경이 틀려요. 아니야,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소개팅, 제가 이거 소개팅 하나의, 그러니까 여기는 컨셉에 대한 설명,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는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기존의 소개팅 플랫폼은 조건을 보고 사람을 맺어주는 것까지는 자주 하는데, 그렇게 사람 만나다 보니까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피곤해. 자꾸 허탕해. 성공할 땐 좋은데, 그러니까 만나는 횟수는 다양해지만 자꾸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만나고 그 사람들 만나다 보니 이 소개팅 앱으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져.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걸 배경으로 하고, 목표는, 자, 그러면은 그러한 불편사항을 우리 여러 가지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나는 이러한 해결책을 제공할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제공할 그 서비스의 그 좋은 점에 대한 목표를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불필요한 만남으로 시간과 돈을 소모해서 쓰는 만남을 최소화하는데, 그 방법으로 사전에 감성적으로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교감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그리고 그 감성,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만나고자 하는 조건에 적합한 사람과 감성적인 교감이 확인이 된 상태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만나서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고민해서 잘 할 거야 라는 형태의 컨셉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이 아이디어가 어떤 불편함 때문에 나는지, 그리고 나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잘할지에 대한 목표를 잡는, 요거까지 컨셉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자 그러면 이 컨셉으로 사용할 서비스 타겟 고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타겟을 잡을 때는 기본은 전체 대상,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하면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다음 거랑 같이 보면, 예를 들면 30대에서 50대 미혼 남녀를 소개팅 앱의 전체 기준으로 잡았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전체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특히 왜냐면 30대랑 40대랑 50대랑 뭐 스타일이 다 달라. 그랬을 때 내가 핵심으로 잡고자 하는 주 고객의 타겟층은, 핵심 타겟층은, 서비스의 중심이 된 타겟은 40대 남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분석을 하고 시스템을 잡아갈 때 이제 중심이 되는 타겟이 원하는 타겟의 니드에 대해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겟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근데 30대가 40대 50대가 전체인데 40대 남녀 같은 경우는 만나고 싶어요 자꾸. 근데 막상 만나는데 그 만남이 즐겁지 않으면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고 피곤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하고 최대한 만나는 거를 알차게 만들어줘야 되겠어 라는 타겟의 요구사항을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타겟을 분석한 거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요구를 노출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결론은 이 40대 남자들은 이 소개팅의 컨셉대로 봤을 때 이제 이 타겟 맞는 거는, 남녀들은 상대가 기본적으로 나랑 어떤 조건이 맞는 거를 검증받고 싶어해. 그러니까 기본 검증을 하되, 검증 만나면 바로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만남이 피곤할 거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사람을 자주 만나면서 뭔가 데이트하는 설렘 이런 게 너무 없어. 그냥 데이트하는 게 하나의 과정이고 그냥 편안함을 추구해.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지 않고, 또 만났는데 많은 거 고민 안 하고 막 특별한 거 막 어디 가서 이상한 뭐 그런 게 이렇게 놀이공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 한잔 하면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걸 추구해 라는 내용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컨셉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 이런 것들을 주로 요구하는 타겟이라는 걸 분석하고 나면 이 내용들을 다 적으셔야 돼요. 적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획을 할 때 핵심 전략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자 수많은 소개팅 앱들이 있어. 근데 네가 뭔가 차별성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모을지, 핵심적으로 너만 갖고 있는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을 끌어모을 전략인데, 자 조건 점검, 기본적으로 40대 같은 경우는 나한테 맞는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점검하고 감성적인 교감을 먼저 하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 가운데 감성적인 교감이라는 건 서로 편안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랑 만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서비스는 제가 그냥 머리에서 이 설명을 하기 위한 예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에 시간이 지났어.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좋은데? 그럼 한번 만나볼까? 라고 하면 그때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걸 핵심의 전략으로 잡는다 라는 게 이제 핵심 전략 부분이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핵심 전략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이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실제 기능 정리인데, 여기서 기획할 때는 이제 주요 내용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최초 가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조건을 점검하기 위한 조건 내용뿐만 아니라 감수성이나 이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매칭하는 게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을 써서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취득해. 그리고 취득한 정보를 AI 감성지수 엔진을 돌려서 매칭을 시켜서 가장 나와 감성 코드가 맞아 보이는 사람들의 정보를 추출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특정 조건에 일치하는 사람 중에 감성 조건이 유사도가 높은 사람들을 AI가 자동으로 매칭해서 추천을 해주면 그 중에 사람을 고르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근데 만약에 소통할 때 사람들의 성향을 보고 나는 기본적으로 이성과 대화를 편하게 잘해요 라고 하면 자기들이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해서
통해서 오늘은 이런 대화를 해보세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 알아가 보세요. 이런 설문을 하면서 서로 성향을 한번 재밌게 체크해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서로를 호감도를 올릴 수 있는 가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서로 간의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이 사람과 내가 오프라인 데이트까지 연결을 하겠다 아니다라는 선정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하는 기능. 그리고 초기 데이트를 할 때 이제 그 데이트를 하면 자기들이 자율로 데이트를 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 코드에 맞는 그 감성 기술이 다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트 코스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서비스가 정말 30대부터 50대까지 다 쓸 수 있는데 40대는 특별히 이런 기능들을 잘 쓰게 하겠어라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장벽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다 좋은데 남들이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남들이 언제든 보고 따라할 수 있어, 이러면 플랫폼의 가치가 훅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먼저 시작한다는 메리트는 반드시 있긴 합니다. 그 메리트만으로 부족한 걸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투자 같은 걸 받으려면 반드시 진입 장벽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나는 사실 IT 전공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학이나 이런 부분에 전공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감성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적인 이런 방법론들을 알고 있고, 내가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AI 전문가야. 그래서 이 사람이 AI로 감성 지수를 분석해서 감성이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 그리고 우리 멤버 중에 하나는 연애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서 데이트 코스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 그래서 이 셋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니까 남들이 알 수 없는 감성지수 분석에 대한 로직을 내가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AI 기술과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데이트 기능, 이런 것들까지 다 제공을 해주는데, 이건 일반의 시장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기술이 아니야 라는 설득의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 세 개가 딱 이렇게 모이면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네가 뭔 서비스를 하려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너희만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겠구나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 기획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돈 벌 모델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결국은 돈을 버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비스 BM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름 적은데 서비스 BM, 그러니까 기본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있고요. 서비스의 인프라가 확장됐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서비스 BM, 기본 서비스를 한다는 건, 이 서비스 내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이걸 만나서 최종적으로 기회가 확정 오케이가 되면 이 사람을 만나는 연락처 정보를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주셔야 됩니다라는 수익. 그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냥 자율 대화는 돈을 안 받아요. 하지만 템플릿화 된 걸 통해서 하면은 서로 간에 게임도 하면서, 아니면 서로 간에 낱말 맞추기도 하면서, 아니면 또 대화 주제를 가지고 주제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이용료를 줘. 이렇게 하면 자기가 바로 전에 기획했던 서비스 내에 있는 모델들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10명이 쓸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이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돼요. 그러면 핵심 서비스하고 상관없는 걸로도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비스 확장에 따라서 인프라, 그러니까 고객이 확장이 되는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마지막에 데이터 코스를 추천한다 그러면, 데이터 코스를 할 때 괜찮은 가맹점들이랑 직접 연결해서 우리 앱을 가지고 와가지고 결제를 하면 고객은 할인을 받고 거기에 따른 커미션을 일부를 우리가 받는다든지, 아니면 데이트를 하다 보면 선물 같은 게 필요할 때 데이트 가이드, 그러니까 소개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서로 간에 좀 친밀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결혼까지 갔을 때는 결혼 대행 업체랑 연결해주고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BM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거기에 타겟 분석, 거기에 따른 핵심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기획, 돈을 어떻게 벌지까지가 정리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 중에 아주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투자를 받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해야 될 일이 마케팅 부분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지금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내 돈으로 다 만들 수 있지만,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고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한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를 나 스스로 사용하게 전략화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소개를 해서 투자를 받거나 내가 동업을 하거나 파트너를 만들거나 이런 데 쓰기 위한 정보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기획은 무기예요.
이걸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성과를 낼지가 그 마케팅 전략인데, 만들어진 플랫폼을 어떻게 시장에 진입하고 어떻게 시장에서 경쟁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그 전략을 세우는 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럼 이 마케팅 전략은, 그리고 차차 이제 그 이게 경쟁에서 어느 정도 확장을 잡으면 향후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더 확장해서 많은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세우는 부분이 마케팅 전략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통 작업을 하냐면 세 개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 시장을 분석을 합니다.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얼마나 되는데 그 파이를 나눠 갖고 있는 경쟁자들이 누가 있어 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걔네들과 어떻게 경쟁할지, 그리고 그 경쟁에 대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진입을 했을 때 초기 시장을 어떤 식으로 내가 확장시켜 가면서 내가 이것들을 마케팅 전략, 그 마케팅을 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제가 상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시장 분석은 시장의 규모를 먼저 분석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서비스를 성공했을 때 실제로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서비스인지 100억을 벌 수 있는 서비스인지는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아무리 서비스가 좋고 몇 명한테 받는데 고가의 돈을 받아도 시장 자체가 적으면 그 파이로스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아주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데 시장이 넓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건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장의 규모를 먼저 분석하는데, 통상 기사나 통계들을 자세히 찾아보셔야 돼요. 자기가 하려는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이 시장 내에서 나랑 유사한 서비스라는 경쟁자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경쟁자 같은 경우는 나보다 먼저 하는 자가 있을 거고, 유사한 걸 할 수 있는 걸 그렇고, 다른 컨셉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지션을 분석을 하고,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경쟁해야 될지를 정리를 하는데, 통상 이런 걸 할 때 자주 쓰는 그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드릴 텐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축과 세로축은 이 규모, 내가 갖는 컨셉에 따라서 다른데, 이 경쟁의 구도를, 그 경쟁에 되는 그 KPI를 지금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케이스를 들면, 조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회사가 있고, 근데 여기에 따라서 감수성도 얼마나 그 사람의 그 감성을 잘 다루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시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지라고 보면서,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원의 크기는 시장의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가장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A사인데, 이쪽은 감성적인 접근이 굉장히 낮아. 근데 조건 분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회사야.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 신뢰도 가지고 지금 그 시장을 확장해가는 회사야. 근데 B사는 새롭게 들어왔는데 포지션상 한 2위 정도 하는 회사인데, 얘는 거의 A사와 반대야. 그 감성만 너무 치우쳐 있어서 사람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원할 때 그런 정보들이 부족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 회사야. 그리고 C사 같은 경우는 있긴 하는데, 그 C사 및 기타 경쟁사들 플랫폼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뭔가 그 경쟁력이 없는 상태야. 나는 여기에 이런 위치, 감성은 기본적으로 아까 하는 핵심 전략인데, 조건 분석 부분도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A사의 조건 분석 수준은 유지할 수 있게 방법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의 개선을 강화시켜가지고 이 시장에 현재 있는 이 포지션에 저희가 포지션을 잡겠습니다 라는 포지셔닝 및 거기에 따른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그 시장 분석을 하고 경쟁자들이랑 이제 포지션을 점유하기 전략을 세우는 걸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성장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내가 사업을 알지 시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 사업을 한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1년 이후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고 3년 후에는 뭘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전략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전략을 세울 때 매출 기준의 전략들은 별도로 세우지만, 플랫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프라, 즉 얼마나 많은 고객을 담아낼 수 있느냐, 데려올 수 있느냐, 이게 성장의 가장 큰 지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의 목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맞을 수는 없죠. 100% 맞는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이 계획이 대략적으로 내 그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대상과 전체적인 그 포지션에 있는 경쟁자들이 갖고 있는 숫자들을 분석해서 만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석법까지 알려드린 시간뿐만 아니라, 저도 그 분석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해본 적들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정도 가이드를 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용 계획이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그 내가 이 컨셉을 가지고 기획을 하면서 실제 그 개발할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초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랫폼을 하면 플랫폼이 점점점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배민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배민과 지금의 배민은 엄청난 기능 차이가 있듯이 처음에 서비스의 시장에 진입할 때 만들 초기 모델을 개발 완료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이게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대부분이겠죠. 초반에는 인건비, 사무실비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운영 비용이 얼마가 1년에 들어갈지, 그리고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 기본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야 라는 것들을 적어서 이 비용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내 돈을 갖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1년에 이 정도 비용이 쓰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상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런 비용의 계획을 세우고, 실제 이걸 가지고 향후에 제가 이런 투자를 받고 나서 이 비용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할 거고요.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나오셔야지 진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리는 부분은, 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대부분 이제 투자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각 투자 단계에는 뭘 해야 되는지까지 좀 가이드를 드리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드 투자, 시리즈 투자 그가 있어요. 그리고 시리즈 ABC가 있는데, 시드 같은 경우 투자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만들었어요, 문서를.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제가 이 사업 계획으로 투자를 받고 이걸 가지고 시장에 만들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만들고 시장에 또 오픈하는 것까지 할게요. 그때 돈이 필요하니 그 돈에 대한 지원을 해주세요 라는 형태의 투자가 시드 투자입니다. 여기 이제 통상 엔젤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투자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런 아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벤처 캐피탈 이렇게 조금 그냥 엔젤 단계, 시드 단계에 들어오는 그런 캐피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기관들에서 창업 투자, 창업 도약 이런 패키지들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투자 패키지들을 지원해 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앞단의 기획을 정리를 해서 이걸 가지고 IR 자료를 기본으로 사업 계획 및 IR 자료를 만들고, 방금 그거 쓴 게 사업 계획 및 IR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이 CD를 받고 나면, 이제 CD를 받은 이후에 시스템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그 개발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시도하게 됩니다. 뭐냐, 시장에 프로토타입 초기 제품을 내놨더니 아직은 엄청난 돈이 투자가 돼서 뭐 엄청 확정은 안 됐지만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아, 가능성이 보여.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고 지금 괜찮은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더 투자하시면 저희가 이 시장에 이것들을 그 성공식으로 진입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는 거고, 이 시리즈 A 투자를 받으면 시장의 서비스를 안정화해서 목표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손익분기에서 손해를 안 나는 시점 정도까지 하고, 그러니까 손해를 이 투자비가 떨어질 즈음에는 그 손해가 안 나고 손익분기를 넘기는 상태가 되되, 그때까지 최대한의 인프라를 끌어모으는 목표로, 그것을 목표로 하고요.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진입됐고 안정화됐어요. 그 가능성이 보이니까 얘한테 투자하면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한테 100억 투자하시면 저희가 200억 벌어 드릴게요 라는 형태의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확장을 위한 그 투자를 받는 거고요. 마지막에 시리즈 C는 그 이제 서비스 초기 단계 이런 모델로 했으면 이거를 아예 컨셉이 다른 확장을 하는 형태, 혹은 뭐라 그러지, 그 국내에서만 하던 거를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로 이렇게 한다든지 좀 컨셉적으로 큰 투자가 필요해서 큰 사업을 올릴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부분은 이 정도 수준의 그 투자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방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 서비스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렇게 그 기획을 쭉 해서 자료를 만들고 투자를 받을 준비까지, 그 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투자를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프라를 성장하는 동안 그걸 지탱해 줄 비용이 필요한데, 이걸 개인이 그 자기네 비용을 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음 장에서는, 제가 다음 3강에서는 이 IT 플랫폼을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지, 그러니까 실제 이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개발할 때 어떤 기능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는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제 모듈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결제된 정보를 백단에서 관리하는 관리자 기능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서비스 말고요. 개발해야 될 기능들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그 기초의 가이드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지, 그리고 운영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인력을 구성하고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좋다라는 정도의 가이드로서 IT 플랫폼에 대한 전체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감사합니다.